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임마누엘 TV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지금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1장은 마음 다스리기, 2장은 주변 다스리기, 3장은 어려움 다스리기, 4장은 말과 행동 다스리기, 5장은 자기 자신 다스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의 마음 다스리기도 중요하고 제5장의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다스린다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고 도움이 되셨는지 알고 싶네요. 오늘은 제4장 말과 행동 다스리기로 넘어갑니다. 말이 참되고 믿음이 있으며 행동이 착실하고 조심스럽다면 오랑캐 땅에서도 행세할 수 있다. 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솔선수범이 나를 따르게 한다. 요즘처럼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 관계가 각박해진 세상에 솔선수범을 외치는 것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세상일수록 리더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오려 하지 않는 법이다. 좋은 교회일수록 목사와 장로가 고개를 숙여 교회 앞마당을 쓴다. 좋은 절일수록 주지의 겸손이 땅에 닿으며 행실이 공양주보다 부지런하다. 리더는 그런 자리다. 윗자리에 앉는 이들의 괴로움이 거기에 있다. 아파도 아픈 척 할 수 없고 괴롭다고 우는 소리를 낼 수조차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조직을 이끄는 자는 밝은 얼굴과 목표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힘을 모을 수가 없고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스리고 나아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팀을 이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초심을 잃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늘 앞장서서 나가는 마음이 리더의 요체다. 다음입니다. 말을 아끼고 균형 감각을 키워라. 말을 아끼는 것은 리더로서 너무나 당연한 덕목이니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균형 감각인데 이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음을 말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주변의 의견이나 동향에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주관이 약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다. 먼저 자신의 목표와 가야 할 길이 정해지면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늘 스케줄 관리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곧바로 가기 위함이다. 그렇더라도 누구나 좌우로 흔들리고 때로 샛길로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목표와 구체적인 노선이 정해지면 이런 빠짐에서 다시 돌아오기 쉽다. 잠깐의 실수나 판단 착오로 그릇된 길을 가도 목표와 비교해보면 금방 돌아올 수 있다. 그것이 균형 감각이다. 시소를 생각해보라. 좌로 기울면 우로 무게를 주고 우로 기울면 좌로 무게를 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균형을 맞춰 목표에 다가가는 데는 리더는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 이것은 말과 행동 다스리로서 리더에 대한 조언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책 읽는 리더가 성공한다. 우리 삶의 교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흔히들 새로운 것을 찾고 늘 변화와 개혁을 외치지만 새로운 것은 결코 흔치 않다. 돌이켜보면 역사에서 지금의 우리 모습과 똑같은 선인들을 찾을 수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며 언제나 인간의 삶에 진한 향기와 교훈을 던져준다. 선인들도 우리처럼 고민하고 방황했으며 고난을 겪었다. 그 시대 그 지도자들도 우리와 같이 삶의 난제들에 대해 치열한 반성을 거듭하며 나아갈 길을 놓고 토론을 벌였을 것이다. 그런 선배들의 치열한 삶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배울 곳은 책이다. 리더들은 무릇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 넘쳐나는 인터넷의 무용한 정보보다 잘 쓰인 훌륭한 교양서, 이론서, 전문서에서 우리는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서양의 로마인 이야기에서부터 사마천의 사기까지, 북학파의 실학사상부터 이재마의 사상체질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서를 손에서 놓지 마라. 그것이 이 시대의 리더의 책무이다. 웃어라, 자꾸 웃어라. 웃음은 솔직한 감정의 표현 방법이다. 눈물도 같은 것이다. 리더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웃음과 눈물을 잃어버린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후배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감정이 솔직해지지 못한다. 리더가 이런 식으로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과중한 스트레스와 업무로 정신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누적된 상한 감정 때문에 자기 치유력이 약화된 나머지 자칫 정신과 신세를 질 수도 있다. 웃을 때만이라도 목청을 드러내고 한껏 웃어보자. 웃는 집에 복이 오는 법이다. 웃음은 긴장을 풀어주고 눈물은 흥분을 배설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다. 화가 난 주먹도 웃음은 때리지 않는다고 했다. 웃는 나체는 침도 뱉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있다. 웃는 나체 속마음은 알 길이 없다. 밤낮 없이 경쟁자와 싸워야 하는 리더에게 너무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자, 다음입니다. 희생 없이 상대를 끌어들일 수 없다. 한 중년의 사나이는 어릴 때 오랫동안 자취 생활을 했다. 고향집에서 보내주는 생활비와 학비는 늘 턱없이 모자랐고 아침은 굶고 도시락도 싸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교내 마라톤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을 굶고 도시락도 싸오지 못했다. 그렇게 10km 단축 마라톤을 할 생각을 하니 안 그래도 못 먹어 비실비실 하는데 앞이 캄캄했다. 그런데 재수를 해서 한 학년 아래인 초등학교 동창이 불쑥 찾아와 다짜고짜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는 것이었다. 도시락 안에는 계란 반찬과 소시지 그리고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많이 먹고 잘 뛰어라. 그날 그는 친구가 준 밥과 함께 눈물을 먹고 감동도 함께 먹었다. 도시락을 갖다 준 친구 역시 생활에 여의치가 않아 매일 굶기 일쑤였던 것이다. 그 후로 그는 평생 그 친구를 고맙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소중한 사이로 지내오고 있다. 도시락을 갖다 준 친구는 잠시 희생으로 평생을 함께하는 좋은 친구를 얻었다. 하물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에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가 아무런 희생 없이 그만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양보하는 자만이 쟁취한다. 조직 생활에서 우리는 나름의 색깔을 배운다. A기업의 색깔은 신중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 B그룹의 색깔은 인화라서 구성원의 단결과 화합이 대단히 중요하다. C그룹은 인류지향이라서 늘 튀는 인재들을 영입하고 장려한다. 이런 기업의 색깔은 곧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된다. 우리의 성격은 어떤가? 우리는 어느 조직에 어울리는가? 직업과 조직에서 우리의 개성과 본성을 그대로 살리기는 힘들다.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만일 지금 입사한 조직이 내게 맞지 않는다면 나와 조직 간의 상이점은 무엇인지 하루빨리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내 것을 버리든지 조직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갈등을 더 이상 겪지 말고 빨리 전직하거나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조직과 개인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개인들끼리 부딪히는 문제는 서로 양보하는 정신만 있다면 어느 정도 갈등은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과 개인은 좀 다르다. 리더는 이 점을 잘 살펴야 한다. 튀는 조직원과 개인의 개성, 조직의 특성 사이에서 무엇을 얻고 버릴 것인지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입니다. 사과하는 사람이 최고가 된다. 어릴 때는 잘못을 시인하기가 쉽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사과하는 데 서툴다. 대통령쯤 되면 웬만해선 사과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유감을 구한다 정도이다. 나라 간의 사과는 더욱 힘들어서 일본 군주는 통석의 염 이래나 뭐래나 언론의 교만은 또 어떤가.
방송이나 신문사가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렇다 보니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 그 자체가 비굴하고 나약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공이 깊은 리더는 용서를 구하는데 익숙하다.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용서를 잘 구한다. 지위와 명예와 관계없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사과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 몇 해 전에 일본의 모 기업가가 도산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픽 논 적이 있다. 그렇게 아름답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최고가 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저는 잠깐만 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인간에 대한 존중이랄까요? 일본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은 진짜 90도 각도로 죄를 하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절을 해요. 대표가 나와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가 정말 도산하고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잡는 거죠. 그런 내용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리고 일본은 어떠냐면 굉장히 엄격해서 그런 회사가 생겼다. 그렇다면 그 물건을 안 사요. 다들 안 사요. 한 명도 안 사고 그 회사는 결국 망해버려요. 그렇게 소비자들이 철저한 의식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거절하는 지혜가 나를 살핀다. 살다 보면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남에게 부탁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런데 지위와 부가 명예와 쌓일수록 인사와 관련된 청탁이나 이권 개입에 끌려 들어갈 부탁을 받는 일이 잦아진다. 이를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패가 망신당하고 자신은 물론 집안과 조직을 망하게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 때문에 거절 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이 거절은 야속해 보이고 거만해 보여 사람 변했다는 소리를 듣기 딱 좋다.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조직과 예전에 교분이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둘 다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높은 자리일수록 좋은 리더일수록 주목하는 이들이 많고 경쟁자도 그만큼 많다. 이 치열하고 살얼음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 없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훨씬 더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이다. 다음입니다. 약속 많은 것이 실속 없다. 약속이란 어리석은 자가 뒤집어 쓰는 올감이다. 폭풍이 한창일 때 약속은 폭풍이 멎으면 잊어버리는 법이다. 정치인들을 보라. 선거 전과 선거 후의 입장을 보라.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일 것이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계란과 약속은 깨지기 쉽다. 그만큼 약속은 제대로 지키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약속은 천천히, 실행은 빠르게 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리더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도 조직원들은 그 약속을 믿는다. 그러나 한두 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깨지면 그때부터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미 조직과 리더의 신뢰가 깨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힘들고 경쟁력도 크게 약해진다. 그러기에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실행 없는 약속은 하지 마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